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예. 잠깐 좀 짚어보죠. 자, 음성 뾰로롱. 좋는데. 자, 어제 시진핑 뭐 3기 그래서 시진핑 시자진으로 다 채웠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았잖아요. 야, 시장이 반응을 하네. 홍콩 증시가 하루에 6.36%가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지수가. 이 하루 이 장중에 6.95까지 그러니까 거의 7% 빠졌거든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하루 낙폭으로 최대예요. 더한 거는 홍콩 증시에 중국 본토 주식이 이렇게 그 상장돼 있잖아요. 네. 이게 홍콩 H 지수라는데 이건 7.3%. 예. 94년에 해당 지수 출시 이후에 역대 중국 공산당 당대 직후 하락률로는 가장 큰 낙폭이다. 시황제 등극한 이후에 이 홍콩 시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서구 이 시장 경제 자본의 대중국 창구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 홍콩에 뭐 다들 가보셨겠지만은 거기 다 마천루가 있는 게 다 그 금융회사 빌딩이거든요. HSBC, 스탠차, 그 안에 보면 뭐 골만삭스, 모간스탠리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시아의 금융 허브와 거점 역할을 하면서 사실 아시아라는 게 사실 홍콩의 입장에서 보면 반 이상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쪽으로 이제 자금의 입출입을 하는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주가가 7%씩 빠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1.85 빠졌어요. 네. 그리고 환율도 7.2552 위안까지. 위안화 가치도 2008년 이후 최저치. 이게 대통령 바뀌어갖고 증시가 이렇게 빠진 역사가 있을까요? 시진핑은 기분 더러운 것이 이런. 근데 컨트롤이 안 되나? 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아니 뭐 자기 시진핑 3기 체제도 그런데 그저 후진타오는 끌려나가고 저 시주석의 충성파로 그냥 다 해버리고 저 상하이 그 봉쇄 해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충격을 줬던 양반이라 서열 표현을 2위. 사람도 서열 2위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시진핑 체제에서는 기대할 게 없겠구나. 서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빨리 나와야 되겠는데 돈을 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홍콩 킹스턴 증권의 리스 담당하는 니키 웡, 이 중국 사람이겠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뭐라고 그러냐. 홍콩 증시가 공포에 빠져서 투매를 하는 분위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주목을 할 만한 건 이제 당대 개방 연설에 뭐 여하튼 그 이제 중국의 어떤 패권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그 슬로건으로 뭘 자주 얘기했냐면 공동부유라는 얘기를 4번이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공동부유라는 게 사실 선대의 그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취지하면서 이른바 선부론이라는 걸 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일부가 먼저 부유해지면 이를 확산시킨다. 그게 이제 스피르오버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분수 효과. 분수 효과. 이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킨 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일군 경제 발전이 웬만하니까 이걸 국민 모두에게 수혜를 뭐 명분이야 그것처럼 좋은 게 있어요. 정치가 입장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도 중산층도 또 나가시지 거기서 않잖아. 엄청 부자가 된 사람도 다 한 표니까. 근데 경제가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서방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홍콩에서 다 빼버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일부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빨리 홍콩에서 나와서 그 싱가포르라든지 뭐 마음 같아서는 여의도에 하고 싶은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거의 제약이 힘드니까 많은 금융회사들이 싱가포르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헤드쿼터를. 근데 그건 뭐냐? 중국이 저렇게 하게 되면 이 이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혹은 금융시장의 어떤 허브의 역할하고 있는 홍콩의 위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이라는 건 사실 시장인데 그 시장이라는 게 자본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시장의 기능이 굉장히 왜소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홍콩 상하이 지수가 차트를 보여주시면 2905, 7월 26일 2905예요. 조선일보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기준으로
180입니다. 예, 그냥 반등도 없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저런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 악세죠. 근데 저런 모습은 안 나오거든요. 반등했다가 또 빠지고 그러는데 그냥 반등도 없이 그냥 저렇게 힘없이 이제 빠져버리죠. 저렇게 되면 걱정이 뭐냐면 홍콩 H 지수 뭐 이런 것 항생 지수 이런 걸로 ELS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팔았거든요. 네. 저런 게 이제 손실이 되고 저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 또 다시 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달에 홍콩 에이스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ELS의 미상환 발행 잔액이 21조 1,800. 이 미상환이라는 거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보잖아요. 그 이제 당첨이 안 돼가지고 다음 6개월 이렇게 보는 그 미상환 잔액이 21조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또 폭탄이라고. 전년 동기에서 34% 그러는데 홍콩 증시가 추세적으로 저 반등 안 하면 이게 미상환이 돼가지고 결국 상환 못 받는 손해보는 투자자들이 발생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ELS 투자 금액의 55% 정도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ELS 투자 금액의 55% 정도가 이미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온 것으로 추산된다. 이게 증권회사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이 항생지수 관련한 ELS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또 뭐 또 그게 또 괜찮으면 또 유로스탁스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뭐 ELS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걸 중위험 중수익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예. 위험은 절대 중위험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인덱스지만 세 개 인덱스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금융회사의 마케팅에도 사실 그 용어를 선택하는데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게 중간 정도의 위험에 중간 정도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안전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제 이제 외신 중에 그 주요한 외신 하나를 더 첨가해드리면 영국의 80년대생 새 총리 수넥이 이제 영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왕이 이제 정식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영국 의회에서는 환호와 박수로 단독 입후보. 그리고 이제 보리스라든지 뭐 경쟁자들은 사실 1922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보수당의 이제 평의원 모임인데 여기에 1922 모임에 100명 이상을 추천을 받아야지 보수당 총재 당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보리스도 실패하고 또 여기 이제 같이 경쟁을 하려고 했던 페니 모던트 원내대표도 실패하니까 불출마. 그래서 박수로 와 수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5월생입니다. 80년. 42세. 그러니까 역대 최연소가 데이비 캐머런이 44세였거든요. 그리고 토니 블레어도 44세였는데 이 두 사람보다도 2살이 어리죠. 거기다가 인도계 이민자 가정. 물론 엄청 부잣집이에요. 그 와이프는 뭐 인도의 그 거의 탑 클래스 재벌 집이고. 인포시스 창업자 장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빈민가에서 뭐 입지제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학교도 엄청 좋은 데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도 굉장히 명문 나오고 옥스퍼드에다가 스탠포드 MBA 나오고 옥스퍼드에서 전직 총리도 아마 그만둔 총리도 아마 PPE라는 걸 했죠. 철학, 정치, 경제. 요즘 영국에서는 이거 전공이 대부분 저 리더십이 되는데 PPE라는 게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근데 이게 이제 이 졸업을 한 다음에 스탠퍼드에서 MBA를 하고 골만삭스에서 IBD를 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와, 스펙 장난 아니네요. 스펙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오히려 영국의 중년 남성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너무 잘났다고. 왜 이렇게 스펙이 좋아? 인도계지만. 근데 어쨌든 이번에 당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42살에 수넥이 됐는데 어쨌든 시장의 기대는 우려 반 기대 반 있는데 파운드화도 조금 강해졌고 어쨌든 금융시장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안정감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이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넥이 잘할는지 못할는지 또 시진핑이 어떻게 될는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아니 무슨 법을 확 바꿔가지고 자기 부하들로 그냥 그 15억 인구의 리더십을 다 채우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인도 출신, 예를 들면 중국으로 치면 이 사람이 부자건 엘리트건 간에 신장 위구르 내몽고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죠? 예. 그게 뭐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중국 시스템에서. 그래서 결국 선진 시장과 후진 시장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어제 이제 영국과 중국의 어떤 시장 상황과 리더십의 교체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과 피해야 될 곳이 어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볼 나름인데 우리 시장은 어제 그래도 잘 버텼어요. 중국이 홍콩 시장이 막 폭락하면서 영향권에 들어갔다가 그래도 어쨌든 잘 버텨낸 거 그리고 우리가 시장 경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굳건한 어떤 신뢰와 운영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많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 듭니다.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이렇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코스피로 좀 왔으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의견이요. 네. 자꾸 이렇게 매불쇼 분위기 글로벌 시각까지 갖췄구려. 네. 매불쇼 분위기로 자꾸 그래요. 다 퓨전입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수리 팀장과 함께 뉴스 3플러스 그리고 미스터 마켓 이 정도로 오늘은 네. 정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